우리나라 자영업 생존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10개 창업하면 5년 후 한두 개 남아있는 정도죠. 그럼 굳이 창업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하러 직장을 나와 개고생을 사서 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해하고 돈을 쓸어 담기 위한 역대급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젠 젊은 40대 직장인들도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나이대는 이직하기도 쉽지 않고 창업을 하기엔 목돈도 모자라죠. 만약 가정이 있고 아이까지 있다면 더욱 쉽지 않은 인생이 펼쳐집니다. 회사에서는 개인 사정이야 어떻든 희망퇴직이라는 명목하에 구조조정을 실시하는데요. 아무도 퇴직을 희망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회사에서 월급 주기 싫어서? 산업의 변화 때문에 인력이 필요 없어져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 구조상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인 요즘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최근 많은 사람이 무지출 챌린지, 거지방, 짠테크를 하며 누가 찐 자린고비인가 찾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사실 내 삶은 더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출을 안 하면 기업들은 어려워지고 회사에서는 매출이 안 나오니 인원을 감축하고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내가 스스로 나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고금리로 대출해서 사업을 영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인 역시 마찬가지죠. 고금리, 고물가 시대가 된 것은 세상에 돈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때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었죠. 누군가는 꽁돈이 생겨서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돈이 많아지니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결국 물가가 크게 오르겠구나 하는 건 자본주의를 알았다면 누구나 예상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뿌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 금리를 높이게 될 것이고 1%였던 금리가 3%, 5%만 되어도 B2, 영끌을 한 사람들은 이자 내기가 버거워지죠. 물가와 이자가 오르는 만큼 내가 버는 돈도 같이 올라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에 경기는 다시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최악은 회사도 사정이 어려워져서 직장에서 퇴직을 권유하는 거죠. 이러한 시기에 자본주의를 잘 아는 사람들은 소중한 자산을 지켰을 겁니다. 반면 자본주의를 모르면 그 무지와 무능의 대가로 스스로를 더 가난하게 만들게 되죠. 아무튼 지금 같은 시기엔 회사를 다녀도 불안할 것이고 길거리로 내몰려 자영업이나 창업을 해도 불안할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대비를 하지 않으면 고통이 길게 이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앞으로 돈 벌 기회가 3년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Q를 늘려야 하는데요. Q는 수량을 뜻해요. 돈이 들어오는 수입원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직장인은 Q가 1이죠. 돈이 들어오는 창구가 직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을 벌려면 사람을 최대한 많이 모으고 접근성을 높여야 하죠.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백화점도 강남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이죠. 여기 한 곳에서만 한 해 매출이 무려 3조에 달합니다. 어지간한 중견기업 저리 가라죠. 강남 신세계 백화점의 유동인구는 많을 때 하루 120만 명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좀 벌려면 신세계 백화점에 입점하시면 됩니다. 워낙 유동인구가 많아서 1층에 입점하면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적어도 10,000명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백화점에 입점하면 월세가 얼마일까요? 하루 1만 명의 트래픽을 위해 한 달에 몇백에서 1,000만원 단위를 쓰는 셈이죠. 핵심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돈과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어떨까요? 특히 유튜브는 전 세계의 강남이라 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합니다. 그럼 유튜브를 하면 월세를 더 비싸게 내나요? 무료로 계정을 만든 뒤 동영상을 만들어서 무료로 그냥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수천 명, 심지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접근이 가능하죠. 전 세계 어디서나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죠. 이 사진은 기사에서 캡처한 건데 이처럼 유튜브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98년생인 미스터 비스트는 돈도 백도 학벌도 없이 시작한 유튜브로 20대의 나이에 무려 연수입 9천억 원이 발생한다고 하죠. 오늘날은 온라인 트래픽이 곧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걸 안 한다면 노동 수입 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요? 노력이라는 것도요. 어디에 투입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통 직장인이 직장에 노력을 1 투입하면 결과값도 1 나온다고 가정해 볼게요.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다면 노력을 2, 3 이상 투입해도 결과값은 똑같이 1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몸값을 높이고 승진을 하게 되면 결과값도 올라가겠죠. 하지만 장기간 노력을 해야 하고 그에 대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어떨까요? 노력을 1 투입하면 결과가 1도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1 투입하니 결과가 1이 나오게 되고, 또 노력을 1 투입하니 결과가 또 1 나오고, 그러다가 똑같이 노력을 1 투입했는데 어느 순간 결과가 10 나오고 100 나오게 될 수도 있죠. 50대에 시작해서 25억을 벌게 된 서미숙이라는 여사님이 계십니다. 처음부터 부자였던 거 아니냐고요? 미술 학원을 운영하다가 점점 원생이 줄어들어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찜질방 매점 이모로 3년간 일했는데 그마저도 코로나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급급했던 서미숙 여사님은 어떤 계기로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는데요. 바로 아나운서를 꿈꾸던 딸이 번번이 면접에서 부모의 재력과 직업 때문에 좌절되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 딸은 힘들다며 꿈을 포기하게 되었고, 서미숙 여사님은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하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누구나 결심은 하지만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지. 서미숙 여사님은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곧바로 시작한 것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부자들이 그렇게 산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글을 쓰는 플랫폼인 블로그나 브런치, 관련된 특강 등 괜찮다고 하는 강의들은 무조건 찾아가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블로그를 시작하며 4인 가족 일주일 7만원으로 살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하루에 1만원으로 사는 모습을 블로그에 올리셨죠. 처음에 12명이었던 블로그 이웃이 500명으로 늘어나더니 7,000명을 훌쩍 넘기게 되었고, 매달 기수제로 프로젝트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로만 월 200만원이 넘게 소득이 발생하고, 그 외에 강연도 하며 월에 700만원 정도 벌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투자를 하여 25억까지 불린 셈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7세에 퇴직하신 어머님이 유튜브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조회수는 100에서 200회 정도 나오는데 영상을 시청한 분들과 시니어 영어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익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이런 사례들은 찾아보면 계속 나올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돈을 모으려면 사람을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은 사람에게서 오기 때문이죠. 직장에서는 사장님에게서만 돈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벌고자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유튜브나 인스타, 블로그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퇴근 후에 알바를 하나 더 하는 것보다 돈에 대한 공부를 하고 직접 발로 뛰며 배우는 게 인생을 바꿔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미 레드오션이야. 어차피 해도 성공하기 어려워. 그렇게 시도조차 해보질 않고 살던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기회가 생기는 법이죠. 그리고 설령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가 무너지고 메타버스나 AI 관련 플랫폼이 생긴다고 해도요, 시도를 해본 사람이 새로운 플랫폼에서도 빠르게 적응하며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엄밀히 말하면 온라인 플랫폼은 레드오션이 아니에요. 이미 방송국, 연예인, 인플루언서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잘나가는 채널들만 노출되면 온라인 생태계는 고인물이 되어 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규 진입자들도 계속 홈화면에 노출시켜주며 생태계를 보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중요한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잘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온라인에서 노력 대비 효과가 좋으려면 설득 구조의 글을 쓸 줄 알아야 해요. 사람의 심리를 알고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글쓰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블로그도 글로 이루어져 있고 유튜브도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쿠팡이든 스마트 스토어든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페이지들도 글로 이루어져 있죠. 이처럼 온라인은 90%가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학이 적용된 글쓰기를 할 줄 안다면 인생을 뒤집을 가능성이 효과적으로 높아지겠죠. 물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멘탈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글쓰기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 역시 돈도 백도 능력도 없는데요. 심지어 기껏 모아놓은 돈 1억 5천만 원을 대부분 주식과 사기로 날리고 말았죠. 저는 죽는 것 대신 선택한 것이 카피라이팅입니다. 그리고 카피라이팅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간 2-3년 동안 서미숙 여사님처럼 살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고 운동을 했습니다. 퇴근 후엔 강의를 듣고 주말에도 성공한 사람들 강의와 세미나를 찾아가 들었죠. 그리고 블로그 마케팅을 실전에 적용해 봤습니다. 회사 1년 매출을 한 달 만에 만들어 보기도 했으며, 지인의 사업을 도와 한 달 만에 매출 10배를 만들어 보기도 했죠. 또한 유튜브를 하며 팟캐스트 요청과 책 소개 제안도 꽤 받았고 신기한 경험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0과 1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컴퓨터 공학과 출신이어서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값을 넣고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결과값은 0과 1로 나뉘게 되는 거죠. 만약 온라인에서 글을 잘 쓰게 되면 인생이라는 게임이 좀 더 재밌고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마케팅하여 매출을 더 높일 수도 있고 강의나 강연을 할 때 전달력과 설득력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글을 누적하고 영상을 계속 쌓아간다면 이만큼 돈과 시간을 레버리지 해주는 것도 없을 겁니다. 나 대신 글이 일을 해주니까 말이죠. 수입원이 직장 한 곳이라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고 인생은 더더욱 뒤집을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인플레이션보다 수입이 더 많은 구조여야만 인생을 뒤집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직장 외에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든지 부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하고 안 하고는 결국 본인의 선택이라고 봐요. 다만 한 개인의 노력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역대급 기회가 자본주의 시대가 열린 이래로 처음 찾아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우리는 부를 창출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봐요. 오늘 영상을 통해 어떤 기회를 포착하거나 아이디어를 얻으셨기를 기대합니다. 영상 내용 간략히 요약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본주의를 모르면 내가 왜 가난해지는지도 모르는 채 가난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말이죠.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돈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곳이 바로 유튜브죠.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블로그나 인스타, 브런치와 같은 플랫폼부터 시도해보면 생각지 못한 기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퇴근 후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미래는 분명 달라질 거예요. 사례를 들었던 서미숙 여사님이나 67세에 퇴직하고 시니어 영어 모임을 하시는 분처럼 말이죠.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선 자본주의 시대의 부자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매주 인사이트를 얻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어치버였습니다.